Me better when I'm with you.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 십자군 전쟁의 서막,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는 주제로 제가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 트럼프가 통곡의 벽 앞에 섰었죠. 물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 대통령 후보들은요, 막강한 유대인 파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로비 단체인 에이펙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도 방문하게 됩니다. 부시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고 힐러리 모두가 다 통곡의 벽을 붙잡고 뭐 슬픈 척인지 아니면 고뇌한 척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나름대로의 이런 포즈를 취했죠. 그러니까 에이펙 행사 연설과 통곡의 벽은요, 미국 대선 후보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명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성의 제스처를 보여야만 비로소 록펠러, 로스차일드, 모건 등 세계 1%에 속하는 거대 자본의 핵심 인물들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저들의 눈에 들어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통곡의 벽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유대주의의 선거처럼 이렇게 행동을 제스처를 했었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트럼프가 유대인의 코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가야 될 당연한 유대인의 코스를 밟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들이 바로 반유대주의로 싸울 히어로로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다른 대통령들은 하지 않았던 최초로 통곡의 벽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행위였죠. 제가 전에 트럼프 영상을 다루면서 트럼프가 반유대주의며 이 세상을 구할 존재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지금 어떠한 짓을 꾸미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겠다라는 공표를 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주변 인물들만 보더라도 특히 트럼프 사위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유대인이고요. 딸인 이방카 역시 남편을 따라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이 제럴드 쿠셔너라는 사위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앉히고 미국 정부의 문고리 역할을 현재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지금 이슈가 막 되고 있는 뉴스 있죠. 바로 러시아 스캔들. 여기에서도 제럴드 쿠셔너가 지금 상당히 이 중심선상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풀린 아시죠? 이 사람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 플리바겐을 통해 쿠셔너가 시켜서 했다고 이 법정에서 불어버렸어요. 또 만약에 이게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요, 솔직히 트럼프는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이 골치가 그냥 머리가 아파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문제나 화두가 언론에서 터졌을 때 그것을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전략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하지 않게 언론을 이용해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과거 어땠습니까?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요, 최고의 이 흥행기를 노리고 있던 사무라이들의 이 단합력과 그 다음에 불만을 외부적으로 토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전쟁이 바로 조선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내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잠재우고요, 바로 하나의 목표, 모든 이 민족들이 단합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서 그 하나로 결집시키고 몰입시키기 위해 만들어냈던 바로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죠. 트럼프 역시도 러시아 스캔들과
여러 미국 내 정치적인 압박과 내분을 바로 외부로 돌릴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드는 작업이었던 거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과 예루살렘 이전을요 계속 미뤘어요. 유예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문제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원칙으로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과감히 그걸 지금 깨버렸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미국 내에서도 성급한 방법이다. 트럼프에게 남는 것이 없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민감한 문제 같아 보여도 트럼프로서는 해볼 만한 이게 책략인 거예요. 트럼프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문제 이전에 중동 지역 돌면서 무기 장사로 계속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아주 친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무기 협상도 계속 성사시켰고요. 이 사우디에서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빈 살만 왕세자인데요. 이 왕세자 역시 트럼프에게 받은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건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받았느냐? 바로 이 트럼프의 동조를 통해서 일단 사우디 왕자의 난을 종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식시킨 그 흐름으로 인해서 왕족을 숙청시켜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자기가 독점해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게 된 거죠. 결국 이러한 현상이 이란과의 적대적 대치 상태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무기는 더욱더 잘 팔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반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공통적인 화제를 통해서 중동 전역의 권력 구도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중동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분쟁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4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슬람의 종파 분쟁을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이슬람의 주요 부파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언자 마호메트의 이 죽음 이후 얼마 되지 않은 600년대 중엽쯤에 이렇게 두 가지의 종파로 갈리게 된 건데, 이것은요 적통, 즉 적자 자손의 계통을 구분하는 요소로서 마호메트의 적통이 영적 지도자인 칼리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아파이고요. 선치를 의해서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수니파라는 이 종파의 구분입니다. 한마디로 시아파의 시아의 뜻은 떨어져 나간 물이라는 이 시아란 뜻에서 지어졌다고 하고요. 떨어져 나간 시아파로서는 세력 자체가 수니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에서 이 시아파는요 대략 1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란의 대표적인 시아파,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우두머리로 중동에서 지금 현재 맹주로 지금 자처하며 나서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수니파와 시아파는요 종교적으로 크게 분쟁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왜 중동 분쟁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려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의 갈등은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이권에 대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 중동 세계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적대적인 배치를 보이고 있는 중간중간의 나라 안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은 하나의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것이 이제 후일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종파가 갈리게 된 건데, 어떤 종교든지 세월이 흘러서 같은 종파에서도 다른 의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파생되어서 새로운 종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여파로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재 이 크리스천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이용해서 중동의 식민지화를 진행시키고요. 서구 열강들이 마음대로 구워놓은 국경선과 종교적 갈등을 이용한 전략들로 인해 이 모든 중동의 이 분쟁의 단초가 바로 이 종파를 통해서 됐고요. 결국 이런 긴 시간 동안의 종교적인 분쟁에 대한 화두를 자꾸 던졌던 이 나라는 미국이었고요. 이 미국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자원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석유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탄생도 뭐 그런 관점에서 탄생이 됐고요. 티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도, 이라크 전쟁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처참한 최후도, 시리아의 내전도, 텔레반과 IS 문제도 다 그러한 이권의 다툼 속에서 진행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분쟁의 씨앗들은 교묘히 누군가의 선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CIA가 활동한다라는 이야기도 뭐 심심치 않게 카더라로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린 거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함으로써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대성 공약을 지킴과 동시에 현재 미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들을 한 번에 걷어들일 수 있는 이 기회이자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지가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되면요, 이슬람 세력들이 그거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기회사들이 신났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난 그 사디산 땅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묻혀있는 자원 싸게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는요, 상당한 이권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한 두 가지 일거양득의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 쉽게 말할까요?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뭐 이런 거죠. 앞으로 중동에서 분쟁이 가장 크게 일어날 지역을 굳이 한번 뽑아보자면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아주 긴장된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한번 예측해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예멘이나 이란과 근접해 있는 아프니카스탄 또는 이스라엘과 근접한 레바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레바논을 제외한다면 예멘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자원 역시 이권이 생길 만큼 풍부한 자원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흐름을 보자면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겠다는 것이 미친 짓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화두가 지금 엄청 깊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험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건 공약의 일종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쇼맨십일 뿐이고, 더군다나 중동에서 먹을 게 많단 말이지. 자원도 많고 석유도 많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나서 지가 뭐 먹을 게 있어? 아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중동에서 전쟁 나는 게 먹을 게 많겠어요? 북한에서 전쟁 나는 게 먹을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남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주사위를 던졌고요. 그 후의 일들은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아마 흘러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정세에서 예루살렘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성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트럼프가 그냥 해보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카드는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여파의 카드를 던지지 않는 이상에는 러시아 스캔들을 트럼프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양상이 어디까지 커질지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이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가 무조건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은 거의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중동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절대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남한과 북한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제가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든 대통령 하랩이든 미국이든 개국이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권의 이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남북 전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미국에선 더 큰 이득이 된다니까? 아니, 마르지 않은 광맥을 뭐할로 들쑤셔가지고, 망가뜨립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본연의 일에 몰입하시고, 이 살아가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고요. 오히려 자원이 없고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더욱더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남는 거야. 저렇게 석유 갖고 있고 뭐 갖고 있으면 우리도 죽어 그냥. 저놈들의 욕심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조만간 제가 좀 한가해질 때 되면 방송을 더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의 영상은 반드시 올리도록 할 테니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예,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